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제 9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경찰 장비 그리고 위해성 경찰 장비,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이러한 경찰 장비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이론들을 모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9강 수업에서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규정에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 자, 여러분 이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전제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적법한 경우 분명히 있죠. 그리고 당연히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1번 위법한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한 경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행위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 또는 적법한 경우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돼요. 국가가.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위법한 경우의 배상은 손해입니다. 자, 다음 경찰이 적법한 직무수행을 했지만 그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는 해당 국민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법한 경우는 손해라는 개념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생겼다. 손실이라는 개념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인 손실보상. 이제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우리 국민이 특별한 희생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이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손해라는 것과 손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손해는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손실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손실보상을 살펴보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핵심 이론을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손실보상의 의의입니다. 자, 여러분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손실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어떤 경우?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경우.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재산상 전보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어요. 어떤 길거리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큰 외침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럼 경찰 어떤 집에서 그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근데 똑똑똑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런데 안에서는 계속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들려요. 자, 그래서 경찰이 문을 발로 퍽 차서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노인 한 분이 TV 영화 드라마를 볼륨을 엄청 크게 높여서 시청하고 있었어. 귀가 안 좋아서.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런 경우 경찰관이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어떤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죠. 그런데 그 노인 입장에서는 문이 부셔진 피해가 발생했죠. 그걸 우리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는 이 문 부순 거에 대해서 손실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손실 보상입니다. 즉 손실 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어떤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특별한 희생, 피해가 생겼다. 이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법을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적법성을 기초로 법을 집행하겠죠. 그런데 법의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바로 손실보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손실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 그 전에 국가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발생했다. 이때 우리 국가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A가 손실이 생겼어요. 그런데 1번 이 A가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하여 A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즉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에게 당연히 전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실 발생에 A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일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면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예요. 그런데 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희생을 당하면 우리 국민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러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자, 다음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면 안날, 나 손실이 있었네라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자, 다음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날 3년, 발생 5년. 여러분 이 부분은 별표 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언급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핵심 기출이론을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거기에도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의 지급대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느냐, 그리고 그 기준별로 손실보상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잘 봅시다. 먼저 손실이요,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의 손실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A의 집 대문이 손실되었다. 뭐 또는 A의 음식점 가스가 손실되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여러분 별별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손실보상 다음에 따라 보상합니다. 먼저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어요. 수리하면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돼요. 우리 집 대문 100만 원인데 그런데 수리하면 1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 보상하면 돼요. 자,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 해당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해당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구매,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 가액을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교환 가액은 물가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 가액의 기준은 손실을 입은 당시의 교환 가액입니다. 즉 손실을 보상하는 당시에 교환 가액은 아닙니다. 손실을 입은 당시에 교환 가액. 여러분들 이거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당 물건을 수리할 수도 없어.
그리고 해당 물건을 수리하는 거에 기간이 들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을 교환함에 따라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음식점 취사도구에 손실을 입었다. 그럼 여러분들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되는데 수리하거나 교환할 때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는 그 기간도 손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이때는 영업을 계속 못한다면 그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죠. 작년 이맘때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런데 금년도 이맘때 영업을 못하니까 작년 기준을 평균으로 해서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손실보상 기준이 물건의 멸실훼손 이외의 재산상 손실이다. 이건 여러분들 직무집행과 상당성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주로 재산적 측면이죠. 재산적 측면의 손실보상이죠. 자, 그런데 그 손실이 나의 생명이나 신체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보상금. 자, 나의 생명의 손실을 입었다. 여러분 생명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건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보상금 주면 되죠. 자, 내 신체가 다쳐서 장해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해 주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별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죠. 그러면 국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상 손실일 경우에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경우, 물건의 멸실훼손 이외의 경우,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해당 물건이 멸실훼손됐다. 수리할 수 있다. 수리비. 자, 해당 물건을 교환해야 된다. 손실 입은 당시에 교환가액. 자, 수리 또는 교환으로 영업을 일정 기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지급 절차예요. 자, A가 손실을 입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A는 저 손실 입었으니까 보상금 주세요라고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여러 내용을 적겠죠. 자, 먼저 나 이런 손실 입었어요
라면서 손실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조의 손실 금액은 얼마인데 이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국가경찰관서에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국가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이런 곳이겠죠. 자, 그래서 A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았죠. 자, 받게 되면 해당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어디로 이송하냐면,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누구에게 이송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시도경찰청장의 장에게 이송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시도경찰청이 이송을 받았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상 여부, 이것이 손실보상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 자, 이것이 손실보상에 해당하면 얼마를 보상할까를 결정합니다.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딱 보니까 이거는 손실보상 여부,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면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해요. 자, 청구인이 이미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또 청구했네요. 각하. 자, 다음 청구 요건과 청구 절차를 갖추지 못했네요. 그러면 각하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 나오겠죠. 아, 이거 손실보상 못해. 또는 오케이, 이거 손실보상 여부 해당한다. 자, 그러면 해당하면 얼마를 손실보상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그 심의 의결 결과를 경찰청장이 받겠죠. 그래서 경찰청장님이나 시도경찰청장님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에게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금 승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 이걸 여러분들 통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 지급 절차. 자, 청구인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 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송한다. 이송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어때요, 여러분?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손실보상의 지급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실보상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손실보상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런데 여러분, 일시불로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예산이 부족해.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할 지급은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려운 내용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에서 여러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보상금 지급 유무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 역할하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할까 말까, 지급하면 얼마를 보상할까, 그걸 여러분들 심의 의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파트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에 설치합니다. 자, 다음 해양경찰청에 설치합니다. 자, 다음 시도경찰청에 설치합니다. 다음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은 일단 빼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다음 시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경찰서 있죠. 여러분 경찰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어디에 설치한다? 경찰청, 시도경찰청.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든 시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든 공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요 57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위원회 구성 버스 번호로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57번 버스. 그래서 5명 이상 7명 이하. 자, 그리고 이 57번 버스에는 즉 5명 이상 7명 이하에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이 탑승합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암기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암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암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오케이 57번 버스 5명 이상 7명 이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뭐죠, 여러분들? 공무원위원.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뭐죠, 여러분들? 민간위원. 자, 그러면 이 위원을 누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느냐? 여러분,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시도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민간위원회 자격 일단 여러분들 과반수 이상이어야죠. 자, 여기 보시면 판사, 검사, 변호사, 즉 판, 검, 변 5년 이상 경력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 대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워요. 판, 검, 변 5년 이상. 자, 다음 법, 행, 부 5년 이상. 법학 부교수, 행정학 부교수 5년 이상 경력자. 자, 그러면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민간위원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경찰학 전공자는 포함이 안 되죠. 저도 여러분들 경찰학 전공자로서 좀 아쉽죠.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로 여러분들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간위원회 자격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위원은요 임기라는 게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위촉되는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위촉위원 임기 2년. 좋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학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를 잘 잡아 놓으면 되는 부분도 있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임명되느냐? 여러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호선합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위원장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호선한다. 자, 그러면 이런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죠. 그런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장 직무 대리자가 있어야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직무 대리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유의미한 말로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이 생기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 이거 손실보상 해당하나? 손실보상 하게 되면 얼마 할까? 심의 의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의결 종족수는 일반 의결 종족수예요. 즉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위원회 해촉,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위원은 비밀 누설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만약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어디에 보고하느냐?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손실보상 보고는 1번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은 보고할 필요 없죠. 자, 다음 반기별 보고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모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상금의 환수예요. 자, 여러분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 보상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 지급됐어. 즉 이런 거죠.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지급된 보상금이 있다면 무조건 환수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민 세금인데요. 따라서 환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환수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환수 여부 그리고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것도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님이 저 사람에게 보상금을 환수하는데 저 사람이 대체라 하고 환수 안 하네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먼저 여러분들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 돌려주세요 라고 통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40일 이내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체납 처분 들어갑니다. 압류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이내의 범위,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우리 일반 국민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손실보상제도를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 여러분들 3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 손실 원인에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죠.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자, 여러분 2번은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예요. 안날 3년, 발생한 날 5년이죠. 그런데 여기는 발생한 날 3년, 안날 5년. 이런 반대로 설명했죠. 따라서 틀렸죠. 자, 다음 보상금이
지급됐어. 이럴 경우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 자료와 결과를 보고해야 되죠. 다만 어떤 단위로? 반기별로. 어때요, 여러분? 이론 체계가 굳건하면 기출문제 쉽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핵심 이론을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핵심 기출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한 우리가 어느 이론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좋습니다. 자,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 책임이 없으면 그 손실 전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죠.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물건이 수리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면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 이때는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하면 되는데 이때 교환 가액의 기준점은 보상 당시의 교환 가액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당시의 교환 가액이죠. 따라서 다 지문은 틀렸어요. 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 영업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면 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도 있네요. 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멸실훼손이 아닌 이외의 재산상 손실. 이건 여러분들 직무집행과의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여 보상한다. 자, 여러분 보상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문제에 옳지 않은 것 보니까 여러분들 보상 당시의 교환 가액이 아닌 손실 당시의 교환 가액입니다. 따라서 다 지문이 틀렸죠. 정답은 한 개네요. 여러분 지문도 길고 박스형이고 그것도 개수형 문제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 체계가 튼튼하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역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가를 봅시다. 여러분 책임이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든 없든 결론적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죠. 자, 여러분, 나를 보시면 손실보상 기준, 금액, 지급 절차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이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자, 다음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틀렸죠? 경찰서는 설치기관 아니죠.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7번 버스. 이때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해야 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판, 검, 변 5년 이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행부 5년 이상이 나와야죠. 법학, 행정학.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교수 틀렸죠? 부교수 이상이죠. 5년 이상.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여러분 정교수가 틀렸습니다. 부교수입니다. 자, 위원회의 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따라서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마 해서 여러분들 총 3개가 정답이죠. 여러분 손실보상 관련 내용도 우리 시험에 출제되면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론 기출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4번,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9강 수업 여러분들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인 10강 수업에서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